주셨거든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택수 의원님 그 질의에 이어서 저도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의견 및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원순환은 주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또 어떠한 시스템과 구조가 변경됐을 시에 효과도 굉장히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국에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과 또 교육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고 또 쓰레기 수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품질의 자원순환 자원들은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쓰레기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고품질의 자원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쓰레기가 잘 분리배출되고 있지만 좀 더 실질적인 목표와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 관련된 그 체계의 문제인데요. 저희 지역의 이제 구도심에 가면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그리고 뭐 박스라든지 또는 그런 재활용품을 가지고 폐기물 하는 민간 업체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대기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최근에 좀 더 안타까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 폐기물 업체들이 도시 바깥으로 밀려 나가면서 어르신들한테는 그걸 도보로 갖다 주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지불해야 될 운반비를 어르신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원순환 시장,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그 자원순환을 만들어내는 시민들이 아니라 수요가 아니라 그 공급 중심의 시장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자원순환은 그 쓰레기를 모으고 또 그걸 처리하는 방식에서 좀 공공의 역할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그 역할을 키움에서 전 좋은 사례가 그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자원순환 가게라는 시스템인데요. 쓰레기 문제, 자원순환 문제를 일방적으로 민간, 공공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가령 보통 그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 박스라든지 종이라든지 페트병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그걸 매입해 주면서 고품질의 자원순환과 함께 또 그 어르신들 또 시민들한테는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어떤 생활비의 지원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남에서 보고 와서 사실 광주에서도 시행을 해봤는데 그때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장소를 찾는 것,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딘가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국에서 그러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좀 부탁드리면서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마을마다 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한 장소에 모아서 운반 차량이 오는 것보다는 그 쓰레기차처럼 자원순환 차량이 만들어져서 그게 마을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움직이면서 하면은 기존의 쓰레기 배출을 마을 어딘가에 해야 되는, 그래서 지저분한 마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생활과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그 고품질의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원순환과 관련된 좀 실질적이군, 그리고 산업에 또는 그 사용에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와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순환을 지금 모집하는 체계에 있어서 단순하게 쓰레기장에서 버려지거나 폐기물 처리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자원순환 가게처럼 어떤 시장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권율조입니다. 예, 존경하는 임창희 의원님께서 그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지적을 세 가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도 수집을 해서 그게 그 대부분 뭐 의료나 의료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폴리에스텐이라고. 그래서 투명 페트병 그 배출 사업도 별도 수거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품질의 재활용 순환 사업이 연계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도 특색 사업으로도 하나 소개해 드리면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다회 용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해서 그 작년도 시범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 국비 5억을 타내서 저희 도비 5억 매칭을 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목표는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률, 뭐 발생률 저감 이런 목표를 사실은 그 5년 단위로 세워놓고 있고 시군은 1년 단위로 세워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세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순환 가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남 사례가 알리백이라고 좋은 모범 사례인데요. 사실은 이 사업도 그 우리 경기도에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라는 그 주민 참여 사업을 계속 시행해 오는 일종의 사업으로 이제 성남시가 특화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 정부의 모범 그 사업으로 평가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시군 관계 과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그 사례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 적극 참여 유도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질의 재활용을 그 배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는 도비를 투입을 해서 이제 거점 배출 시설이라고 해서 그 주민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그 뭐 재활용 또 뭐 종이류, 뭐 투명 페트병이 이렇게 분류된 그런 그 배출 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지표 관련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 페트병을 그 모집할 수 있는 공간에 그 시민들이 버린다고 했을 때 그 양이 아니라 질적인 좀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예. 투명 페트병이 모아지다 보면은 가장 높은 품질의 그 플라스틱 병으로 가격이라든지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급 평균 이하로 이제 관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어려운 과제긴 한데 인력이 일정 부분 공공에서 역할을 하든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AI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활용해서라도 그 똑같은 품목 안에서 그 질적인 어떤 좀 그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조금 오보가 있긴 사실 있습니다. 그 투명 페트병이 지금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1년 11월 21년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그 별도 배출함 설치를 단지 내에 98%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양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좀 문제가 됐던 그 단독주택은 그 금년 6월 정도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비 하점이 좀 발견이 돼서 금년 말까지 유예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배출함 설치율은 한 54%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그 주민들이 확실하게 분리를 배출을 해 주셨는데 수거를 해서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해 또 보도가 나온 게 있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중앙정부에서 너무 그 성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혼합을 할 때 차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차 내에 칸막이를 둔다든가 아니면 또 그 분류 체계를 뭐 수거망이나 이런 비닐으로 별도로 구비해서 버리도록 요일제를 하도록 하는 게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일부는 있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분리 배출해서 분리수거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창희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죠? 예, 임창희 위원.